지난번에는 제가 코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코업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워홀을 하고 이민까지 마무리를 짓고 현재 캐나다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제나 씨를 모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예전 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유학원에서 일도 했었죠.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코업 경험이 있으니까 실제로 많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사실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본인이 이제 준비된 게 많다 그래가지고 먼저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일단 한번 오늘 학생들한테 실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온 지 이제 한 6년 된 제나라고 합니다. 저는 코업과 워홀을 거쳐서 이민을 하고 지금은 캐나다 캐네디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여기 빅토리아에서 어학연수 하셨죠? 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왜 다시 코업을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럼요. 난 내용을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저도 그럼요. 이제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010년에 그때는 대학생이었죠. 이제 어학연수로 빅토리아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했는데 휴가가 많았어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휴가가 좀 많아서 6월 달에 밴쿠버에 그때 어학연수 하면서 좋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휴가로 6월 달에 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8월 달에 또 왔어요. 그때는 한 2주 정도 왔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서 좀 여기 좀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다시 와서 한번 어떤 뭐 공부를 하든 뭘 여행을 하든 뭘 할까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가 원장님 그때 학생으로 있었어요. 학생,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좀 살고 싶다 여기 다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 한번 제임스 원장님이랑 한번 얘기 좀 나눠볼래? 해서 저를 유학원으로 초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원장님을 뵙고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단도직 입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 영어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아무래도 1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코업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원장님이 처음 얘기한 게 뭐 워홀도 있고 코업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배워서 그걸로 이제 너가 코업을 나가서 좀 일을 하게 된다. 뭐 돈도 좀 벌 수 있다. 그 얘기에 괜찮은데? 한번 준비해볼까? 해서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올 생각으로 계속 소통을 했죠, 원장님이랑.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정보는 드리긴 했지만 뭐 학생이 한다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그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네.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을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죠, 그죠? 네. 제 기억으로는 영어 선생님 했는데 영어 선생님을 왜 그만두고 네. 이 캐나다에 오려고 했는지 나 그게 되게 궁금해요. 2015년이었죠. 2015년이면은 제가 20대 중반? 중반. 네, 그러면 24였던 지금쯤, 것 같아요. 네. 빨리 선생님이 된 것 같고 너무 직장 생활을 하고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지만 나는 아직 어린데 그리고 제가 좀 아무래도 교사라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결혼을 네, 최고의 직장이니까 네, 결혼을 하라고 좀 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더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멋있다. 더 늦기 네. 전에. 왜냐면 아직 20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그때는 나 나이가 벌써 20대가 중반을 넘어가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그치. 시간 낭비였죠. 네. 왜냐면 너무 어리잖아요. 전 그때 너무 저에게 감사한 게 그런 용기를 내줘서 누가 준 거예요, 그 농기는? 본인 스스로 저 아니면 스스로? 부모님 엄청 반대하셨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제 생각으로는 캐나다 가서 실패를 하고 돌아가도 뭐 해커스 토익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네. 네. 어떤 그 영어 학원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강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라도 할 수 어떻게든,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두고 왔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다들 미쳤다고 이야기했겠네요, 그죠? 엄청 많이 친구들도 연락 엄청 많이 왔고요. 왜냐면 친구들은 그때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응원해준 친구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부러워할걸요? 네, 지금 그때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나랑 비슷하다. 내가 간다고 했을 때 그때 29이었거든요. 네, 미쳤냐, 무슨 지금 뭐 네가 여기서 먹고 살니 바빠 죽겠는데 캐나다 가면 그쵸. 뭐 할 것도 없다, 뭐 네. 한다고 그러길래. 근데 지금은 다들 부러워요, 사실. 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뭐 많은 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코업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영어만 배우는 건 아니다. 너가 실무를 배울 것이다. 한 번도 캐나다에서 그때 어학연수 하면서 어학연수만 했지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그 경험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플러스 6개월 과정을 했잖아요. 그때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개월을 일을 실제로 캐네디언들과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고 싶어서 코업을 했죠. 저도 사실은 코업을 우리 유학원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지만 반신반의예요. 과연 이걸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사실은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항상 이야기했어. 저는 주구장창 원장이 코업 학생들한테 줬으면 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게 만든 이유가 아마 본인이 영어가 좀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장님이랑 같이 일할 때 한국으로 박람회를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 그치. 코업 하겠다고 네. 코업을 제가 박람회 네, 갔다 오겠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를 이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었고 영어 선생님을 했어야 돼서 계속 영어는 저와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가 돼서 가니까 뭐라도 얻어가자 했는데 욕심 있으니까. 네, 욕심 있으니까. 저는 그 코업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수업 되게 열심히 듣고 과제도 항상 해가고 했는데 이메일 쓰는 방법 이게 정말 달라요, 한국이랑은.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코업 시간 때 배웠던 것들이 다 써요. 실제로 나는 정말 저 그 책도 지금 그때 6개월 동안 배운 게 한 2권인가 3권 있거든요. 그거 다 아직도 집에 있는 게 무슨 공문을 작성한다던가 이메일 뭐 답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그런 거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거를 깨알같이 다 써요. 실제로 다 써요. 그래서 전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게 되게 자화자찬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아, 괜찮아요. 나 그거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나도.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때 열심히 해줬어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게. 근데 정말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가 정말 나는 영어 3개월 ESL 했으니까 꼭 가능해. 저 말도 안 되는 정말 허우적대다가 실무를 배우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유학원 배불리고 학교 네. 배불리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 본인을 배하고 고파. 네. 심지어 코업도 한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한국말 쓰면서 그런 대로 코업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 영어가 안 되니까요. 영어는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퍼펙트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에 있는 지금 그 시판되어 있는 단어책들은 전부 수능을 위한 그런 단어책들이 되게 많아요. 오셔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법 공부는 하고 오셔서 좀 ESL 과정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은 공부는 한국에서 하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학원을 한국에서 1년을 다닐 바에야 네. 여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한 달 낫다.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네, 당연하죠. 또 똑같아요. 저도 상담을 왔다가 요즘에도 뭐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물어보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학원을 다닐 거면 여기 와서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한국에서 배우는 그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다는 좋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쓸 바에야 여기 와서 쓰는 게 낫다. 나머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는 하나 좀 충분히. 애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아무래도 계속 했어야 돼서 많은 학원을 다녀봤거든요. 그렇죠. 뭐 토익 학원, 토플 학원 아니면 이제 회화까지도 다녀봤는데 참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하고 어학연수를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첫날 행아웃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행아웃,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논다 이런 게 논다. 플레이지. 플레이. 우리는 플레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 한 달 동안 저는 1년 있으면서 첫 한 달에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한테 약간 죄송했던 게 한국에서 제가 너무 학원에 돈을 좀 너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충분히 혼자서도 문법책 하나 사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셔서 이제 말 같은 거는 여기서 학원을 다니시는 게 훨씬 나아요. 회화든 뭐든. 본인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 자체가 판단이 안 되거든. 그죠? 맞아요. 그 본인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쓰는 데 했겠지.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 벌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많이 했죠. 지금 생각나는 건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 막 유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막 그랬던 걸로. 그랬죠. 그죠? 네. 아까 했던 이야기, 코업에서 본인이 지금 배운 것들을 실제 캐나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제가 내가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했던 게, 전 비즈니스를 6개월 배웠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이메일 쓰는 과정부터 배워요. 왜냐면 나라들마다 회사에서 그런 공적인 이메일 쓰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메일 쓰는 거를 배워서 뭐 Hi James, 콤마, 그리고 이제 문단 띄우고 어떻게 끝나는지, 뭐 best regards 하면서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이렇게 다 하고, 어떤 phrase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 그렇죠. 여기서 정말 많이 쓰는 문장들, 그런 걸 배웠었는데, 그때는 숙제니까, 과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회사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다 이메일로 하니까 그렇죠. 그걸 그대로 제가 쓰는 거 보고 내가 이때 배운 거 이렇게 쓰는구나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저 다시 책을 열어봤어요. 그 코업한 게 한 4, 5년 전인데, 6년 됐거든요. 다시 그 책을, 제가 책을 아직 3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열어서 봤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는 와닿겠지. 그게 그 배웠던 게 내가 이때 이걸 다 배웠었는데 다시 다 오더라고, 이렇게 플래시백처럼. 문장들이 이메일 문장들. 실제로 미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랑 정말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랑 정말 다른 맞아요. 문장들을 쓰잖아요. 그런 걸 비즈니스 과정에서 다 훈련을 시켜줘요. 저는 어학연수 했죠. 코업을 안 했죠. 네. 어학연수를 하고 한국에 직장 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온리 해외 영업만 전 지원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면접 보다가 그분도 이제 사장님이셨는데 영어로 질문하니까 영어로 답변했는데 얍?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이게 되게 막 그 등에 땀나는 상황. 뭐 어때? 얍?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Yes, sir이라고 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이야기. 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맞아요. 막 이게 막 멋있는 또 영어인 줄 알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 그 소중한 기회 놓치고 그래요. yes와 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라고 배우잖아요. 아니요, 있죠. 그걸 이제 회사에서 그걸 다 쓰죠. 그러니까 무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인은 비즈니스를 했지만 본인이 이제 그 다른 전공들도 좀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제가 아는 거는 솔직히 본인이 이거 갖다가 할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또 유학을 일했던 그런 또 이 감각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6년 전에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하스피탈리티를 들어서 현재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한 친구는 타이에서 온 친구인데. 타일랜드. 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엄청 노력을 해서 정말 이제는 굉장히 플루언트하고 그 인정을 받아서 매니저급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그 친구도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네, 수업 때 열심히 했던 친구가 결국에는 빛을 발해서 하나 되게 큰 착각이, 코업에서 이제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학생이 있다는 이유로 난 코업하면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 제가 지난번 코업 이야기할 때 정확히 했던 내용입니다. 코업에서 영어를 절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가 안 되면 되게 많은 유학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업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어쨌든 뭐 돈을 수익 때문에 수익이 있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영어가 안 되면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정말 시간 낭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여기 와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뭐 공부할 거 아니면 안 오는 게 낫다. 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그럴 거면 뭐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어떻게 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꼭 이민이 아니고 꼭 이민에 포커스 두는 게 아니고 코업이라는 이 과정을 잘 살려서 어쨌든 각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본인이 있어요. 네, 제 친구 중에 호텔 경영학과를 했던 친구가 세종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쎄잖아요. 그 친구가 그 하스피탈리티를 하고서 호텔에서 실제로 코업을 했어요. 더 있느냐 맞느냐 하다가 그 코업 결국엔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대학교를 마쳐야 돼서. 그래서 그 친구 대학교를 마치고 롯데호텔에 들어갔어요. 롯데호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 보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아마 펜파시픽이었나요?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거. 다운타운에 있는 거기서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서 코업했었거든요. 그 경력을 엄청 잘 쳐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배우면서 이 호텔 매니지먼트에 대한 영어를 또 배워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외국인 담당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직장의 하이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냥 손 놓고 앉아있으면 너 우리 뭐 펜퍼시픽 들어와. 아니면 아니죠. 뭐 우리 뭐 아이키아니까 우리 뭐 베스트 바이니까 들어와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원에 코업 학원에 그 학교에 티처가 네, 선생님들이 눈여겨봐요. 아, 쟤는 진짜 열심히 한다. 그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은 다 호텔이면 그 하스피탈리티는 다 호텔 쪽에 이제 아무래도 인맥이 있죠. 그렇죠. 자기 실제로 일했던 분도 계시고 네. 실제 일을 하면서 티칭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그 비즈니스 쪽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그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한번 여기 한번 레주메 넣어볼래? 선생님들이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어서 선생님들이 연결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레주메를 작성을 해서 실제로 이제 돌렸죠. 맞아요. 돌리고 발로 뛰었죠. 발로 뛰어서 제가 또 옷도 좋아하니까 그만 위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또 이제 퍼시픽 센터 가서 이제 레주메를 다 돌리면서 그 옷가게마다 레주메 돌렸는데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돼서 근데 본인은 빨리 이게 뭐 보면 뭔가 착착착착 잘 진행이 돼서 쉽게 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레주메를 갖다가 한 몇 개 정도 본인이 넣은 거예요. 오 많이 보냈죠. 그러니까 몇 개. 왜냐하면 이야기만 들어보면 막 진짜 일사천리로 모든 게 네. 다 된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학생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래도 한 20군데에서 30군데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래도. 아 그래요? 그때는 좀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고 리테일에서는 좀 경력 있는 사람 뽑으니까. 네, 경력 인상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다행히 그 스토어에서 좀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젊은 여자 친구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때 됐었죠. 아, 그렇구나. 3개월 플러스 3개월은 너무 짧더라고요. 이게 본인한테는. 네, 저한테는 너무 짧고 실제로 제가 그 직원으로 일을 할 때도 3개월 코스를 밟았는데 그 3 플러스 3 밟고서 다시 연장해서 6 플러스 6을 하고 가거든요. 또 돈 내고. 네, 또 돈 내고. 그럴 바에 그냥 처음부터 이제 6개월 플러스 6개월 하면서 좀 6개월 동안 바짝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3, 3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주어질 시간은 6개월밖에 없으니 이 기간이라도 빨리 뭔가를 좀 만들어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이걸 배워서 실제로 내가 이걸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내가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헛되이 보내기 싫은 거야. 네. 공부도 맞아요. 제대로 하고 싶고 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666이 그죠? 네. 그럼 아마 학생들한테 추천한다. 네, 추천하고 그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6개월 플러스 6개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본인이 학생들한테 코업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셋째도 영어예요. 넷째도 네, 넷째도 영어. 왜냐면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영어가 안 되는데 그냥 코업. 나는 코업하면서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다행이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그래서 영어를 먼저 많이 좀 플루언트 되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이 소통은 돼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일을 하려고 배우는 건데 코업이라는 건. 살짝 생각해 보면 네. 도대체 영어가 된다는 기준이 기준. 어떤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학생. 네. 내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 영어 되는 정도가 되는 정도 도대체 어떤 뭐냐. 정도인지. 뭐 이게 뭐 네이티브가 돼야 되나 아니면 네. 뭐 그냥 뭐 토익이 있나 아니면 토플이 있나 아이엘츠가 있나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이게 참 되게 옛날 선생님 생각하셔 선생님 이제 네. 빙의 돼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나 토익 800점 이상이야 900점 이상 다 소용없는 의미 것 없어. 같아요. 솔직히 의미 없어. 네. 토익은 너무 의미가 없고 토플도 IELTS도 의미 없고요. 그건 너무 학문적인 이게 치우쳐 있잖아요. 학구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 네, 기술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수능 관련된 단어들을 그쵸. 많이 알았잖아요. 제가 여기 갓 왔을 때 그 단어들을 그 수능 관련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여기서 제 캐네디언 친구들이 엄청 웃었거든요. 비웃었어요, 저를. 아무도 놀란 게 아니고 놀란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이런 단어 쓰나 이게 아니고 아니요. 비웃는 거네. 야, 너 왜 그런 단어 쓰냐고.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어서? 그걸 좀 이제 내려놓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단어를 좀 많이 외워와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다 새로 습득을 하거든요. 제가 말한 어느 정도 되세요, 의사소통이 되세요 하는 거는 뭐 가게를 간다거나 뭔가를 구입한다거나 식당을 간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뭐 깊게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아니지만, 뭐 경제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냥 걸으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너 오늘 뭐 했어? 어제는
아, 나 어제 어디 갔는데 참 좋더라. 너 거기 한번 가봐. 거기를 추천해. 이런 대화가 되면 영어가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딱 거기까지라도. 네. 어제 뭐 했어? 나는 어제 그거 했어? 술 마셨어? 밥 네. 먹었어? 놀러 갔어? 음. 이거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네. 그쵸.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다. 네. 누가 캐네디언이 옆에 붙어 있든 중국인이 붙어 있든 일본인 산에 붙어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받아칠 수 있고 그렇죠.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쟤 좀 영어 하네. 그 영어 괜찮네라고 딱 제가 느꼈을 때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그 동사들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친구들 보면 뭐 이 액센트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친구는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동사로 써요. I worked today. I worked. 이게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죄송해요, 네. 갑자기. 네. 누가 보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네, 네, 그 정도. 네. 이거 갖다가 그렇죠. 실제로 이게 내 입에 붙으려 그러면 그래도 고민을 안 하고 생각 안 하려 그러면 내가 한 100번 정도 그 문장을 하게 되면 이게 백독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중국 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백독을 하게 되면 이게 내게 안 될 수가 없다고 했던 건데 사실 네. 그만큼 노력을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 문장을 100번 정도 하게 되면 보는 게 되고 네. 그 갖다가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좋네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생활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한번, 간략하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너 그래서 너의 선택을 후회하니? 후회해? 만족해? 아니면 만족해? 너무나도 만족을 하는 만족해요. 게 네. 좀 회사 생활을 딱 보면은 8 to 4, 뭐 9 to 5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8시간만 채우면 야근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회식 문화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래도 아니 회식도 좋아하긴 하잖아요. 회식 좋아하는데 너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신입의 그 패기 때문인지 저 같은 경우는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네네 그 얘기했던 거.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 길었잖아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좋다. 제 생활이 왜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워라벨이 정말 조화롭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심심하긴 해요. 밴쿠버가 심심할 수는 있는데 자연 환경, 프레시한 에어와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잘 그냥 맞아요. 편안하다. 그냥 네. 뭐 스트레스 없이. 네, 그렇죠. 막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오늘은 아주 저도 이걸 갖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사람들 오피셜하게 모셔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아는 학생, 아는 예전 직원분을 모시고 했던 거라서 굉장히 마음 편했고 네. 실제로 코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아요. 진짜 될 것 같아요. 네. 코업은 많은 학교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디라도 괜찮은데 뭐 그게 뭐 비싸고 싸고는 있겠죠. 근데 학교들은 다 잘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코업을 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걸 갖다가 잘 준비해서 오시게 되면 여기서 더 나은 코업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의 캐나다 삶이 더 풍성해지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네. 라고 결론 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드디어 제가 되게 쫄라서 저 코업에 대해서 좀 공유 좀 하고 싶다.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고 저의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아요. 엄청 지금 좀 아쉬울 거야. 엄청 다시 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아실 텐데 그 부분은 네. 나중에 다시 이제 다른 주제를 해가지고 한번 그럼요. 하도록 네. 하죠.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네. 또 다음에 있으니까. 네. 그죠? 이런 부분들 잘 너무 막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네. 저 두 분 모자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